여기서 또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금융당국이 해결책 시행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. 앞서 보도한 박규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박 기자. 예. 먼저 기본 정보부터 좀 짚고 가죠. 손해사정사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뭔가요? 그래서 좀 전반적인 보험금 지급 절차를 좀 따져보면요. 이 예. 보험 사고가 발생해서 이 가입자가 보험금 신청을 보험사에다가 하면 지금 이 표 보시는 것처럼 이 손해사정사가 우선 선제적으로 전문적으로 손해액을 평가를 하고요.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사가 최종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. 예. 그런데 앞선 이 화재 현장의 리포트에서 보신 화재 현장의 피해 조사는 좀 특이한, 좀 깨름직한 구석이 있는데요. 일단 삼성화재 그리고 손해사정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현장에 가서 10여 분 정도만 현장을 둘러보고요. 이를 근거로 해서 손해액과 보험금이 산정이 됐다는 게 바로 가입자 측의 주장입니다.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이 인테리어 업체는 삼성화재 지정 업체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삼성화재의 위탁 손해사정업체 그리고 삼성화재에 지정된 이런 인테리어 회사가 결과적으로 손해액 산정에 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그러니까 중립성이 중요한 손해사정 업무를 편향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진행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좀 논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. 이 손해사정업체의 대부분은 이 보험사로부터 보시는 것처럼 수수료를 받고요. 손해액 산정이라고 하는 일감을 따내는 사실상의 이 보험사와 손해사정업체는 종속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예. 이들로서는 재계약을 따내는 게 중요하고 또 수수료 수입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위해서라도 가급적 손해액을 줄여서 보험사 이익에 부합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당국이 개선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시행 시기가 또 연기가 됐어요. 네, 맞습니다. 당초 올 6월까지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로 시행이 미뤄진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. 예. 개선된 내용을 좀 보면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 보험사의 동의를 받아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개정된 안을 보면 동의 기준을 좀 세분화를 해서 이 보험사가 타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게 핵심이 됩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에는 시행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. 그러면은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될까요? 우선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을 둘러싼 다툼은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폭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 동의를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. 나아가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상품에 한해서만 보험사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것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앞선 박 씨의 사례처럼 여기 또 화재보험이기 때문에 화재보험 등 실손보험 외에 다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소비자가 원하는 손해사정사를 선택을 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까다롭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추가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